안녕하세요. 아름답고 가슴 따뜻한 감동이 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세상에 이런 감동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저희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함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기 영화에서나 보는 장면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좀비가 된 듯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흐느적 거립니다. 그때 어느 한 골목에서 여성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거리의 정막을 찢는데, 하지만 좀비 모습을 한 무리들은 어떤 소리에도 전혀 미동도 없이 눈이 풀린 상태에서 몸을 떨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며 거리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자의 절박한 비명소리가 더욱 거세지며 골목에서 누군가가 뛰어나옵니다. 하의는 벗겨져 있고 상의의 절반이 찢긴 채 거의 나체와 다름없는 한 여성이었는데, 그 뒤를 건장한 남성 한 명이 뒤를 쫓습니다. 여자는 멀리 가지 못하고 다시 잡히고 말았고, 갑자기 나타난 검은색 승합차에 실리려는 순간 뒤에서 한 남성이 달려와 그들을 저지합니다. 운동한 듯 다부진 체격에 엄청난 반응 속도와 능숙한 기술로 한 명씩 길거리에 눕혀버립니다. 그제서야 주변 시민들이 몰리면서 상황은 종료되었고 여자는 정신을 잃고 맙니다. 좀비 도시와 같은 이곳에 무슨 일이 벌어졌고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사연자를 대신해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필라델피아 올데리치몬드에 살고 있는 25살 제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최대 도시인 필라델피아의 일부는 마치 좀비 도시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리치몬드 근처 켄싱턴가는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대낮에도 노숙인들이 마약에 취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약 6천 명에 달하는 노숙인 중 상당수가 마약으로 뇌가 망가진 상태로 마치 좀비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허리, 팔, 다리를 비현실적으로 꺾은 채 비틀거리고 있는데, 그 좀비 거리가 대략 3km 정도 되는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외출이 제한된 기간에 이런 현상이 더욱 확산한 상태로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 이제는 경찰도 범죄가 일어나야 개입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이런 곳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기에 항상 불안함을 느끼고, 더욱 안타까운 상황은 그쪽 방면으로는 가고 싶지 않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어 너무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참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7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고, 헤어진 남편이 켄싱턴에 살고 있는데, 한 번씩 아이가 아빠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할 때면 제가 아이를 데리고 방문하고 있어요. 아이 아빠가 제가 사는 곳으로 오면 좋겠지만 함께 살 때 지인의 유혹에 못 이겨 마약에 손을 댔는데 결국 끊지 못해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에는 안타깝게도 음주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걷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날도 아이를 아빠에게 데려다주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메트로를 타러 가는 중이었는데 미팅 시간이 너무 촉박한 나머지 늘 다니던 길이 아닌 지름길로 이어지는 골목으로 아무 생각 없이 진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사람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보니 검은 후드티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 한 명이 뒤에 바짝 쫓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싸늘한 느낌이 들어뛰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앞에서 무언가가 머리를 내리쳤고 저는 바닥에 쓰러져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기억이 부분적으로 사라진 상황이지만 눈을 감았다 뜨니 하늘이 보였고 한 남성이 제 배에 올라탔으며,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소리를 치고 비명을 질렀는데 어느 순간 제 입안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당시 느낌이 남자가 제 배 위에 깔고 앉는 것만으로도 소리를 지르기가 힘들었습니다. 발버둥치고 몸을 옆으로 돌리자 어느 순간 바지는 벗겨졌으며 상의도 순식간에 찢겼습니다. 그 남자의 손이 저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데 저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비명을 지르는 찰나 남자의 얼굴이 제 얼굴에 가까이 오는 장면이 보였고, 저는 본능적으로 한 손으로 남자의 목을 감고 다른 손으로 눈을 힘껏 찔렀습니다. 남자의 몸은 뒤로 젖혀진 후 옆으로 굴렀고
죽을 힘을 다해 골목 끝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생각될 때마다 너무 끔찍하고 절망적이며 인간으로서 비참한 느낌이 폭풍처럼 몰려와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저는 가까스로 그 골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바로 다른 남자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차량을 준비하던 남자에게 잡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순간 하늘로 들어올려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어깨에 들쳐매어졌는데 특히 여성 입장에서 살면서 이런 경우가 없기에 당해보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데 들쳐매어진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행동이 엄청나게 제한적이며 상대방에게도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 소리만 지르고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눈물도 나지 않을 만큼 긴박했었던 것 같습니다. 검은색 승합 차량으로 강제로 들려온 저는 정말 죽을 힘으로 차량을 부여잡고 발로 차며 차량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바로 그 순간 제 몸이 바닥으로 내팽겨쳐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 눈에 보인 장면은 놀라웠습니다. 한 아시아계 남성이 저를 납치하려고 했던 남자들과 싸우고 있었는데 당시 상황과 장면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시야가 흔들리고 소리가 울린 기억 외에는 지금 머릿속에 자세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영화나 TV에서 보던 장면들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순식간에 제압을 당한 것 같은데 기억의 한 명은 어깨 관절이 어떻게 됐는지 누워서 비명을 지르며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몰려오고 제 귀에 들리는 소란함이 더 커져가며 그 다음 기억이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의식이 들자마자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알고 보니 길을 가던 한 한국인 남성이 제가 납치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저를 구해주려 괴한들과 싸웠고 이를 본 시민분들이 함께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그분 연락처를 얻어 연락했는데 김재준이라는 한국인 27살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 식사를 대접하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당일 장소에 나온 그 남성은 놀라웠습니다. 제 눈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젊어 보였고 몸은 운동선수같이 근육질에 다부졌는데 알고 보니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현재는 은퇴하고 사업 준비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미국에 시장 조사 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친구 집에 방문하던 길이라 했습니다. 제 삶을 구해준 은인으로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한편으로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남자가 너무 멋있게 보였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BTS나 에이티즈 같은 한국 아이돌 그룹의 인기가 정말 엄청난데 저는 K-팝에 관심이 없지만 이 남자를 통해 아이돌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면서 이 남자가 아이돌보다 세상 누구보다 더 멋지고 듬직하고 빛이 났습니다. 순간 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망각하고 남자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 외로 자연스레 대화가 이어지고 코드가 잘 맞아 그 후로 몇 차례 더 만났습니다. 그렇게 재준 씨를 만나면서 어찌나 젠틀하고 스윗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심장이 고장난 듯 조절되지 않았고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아이에 대해선 일부러 숨긴 건 아니지만 특별히 물어보지 않았기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를 알아가며 썸을 타는 듯 가까워지며 사이가 깊어가던 어느 날 저는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지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마음은 엄마로서 머리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재준 씨를 볼 때마다 우리 아이의 아빠라면 그리고 저의 소울메이트라면 어떨까 싶었고 생각은 점점 선명해지며 현실로 손에 잡히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 힘들고 마음이 무거웠기에 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을 했었고 아이가 있으며 이혼한 사실까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진솔하게 고백했습니다. 재준 씨는 처음에 무척 놀라고 당황했겠지만 애써 침착하려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고 저는 죄를 지은 듯 부끄럽기도 하고 이유 모를 눈물이 흘러 감정 주체가 어려웠습니다. 재준 씨는 한참을 듣더니 알려줘서 고맙다는 말 외에는
따로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재준 씨의 행동과 말에 어떤 큰 변화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 한 달 후 재준 씨의 사업이 천천히 준비가 되어가며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는데 심장이 너무나 뛰었습니다. 이 남자를 이대로 보내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인지 수도 없이 물었지만 그는 확신할 수 없는 것에 쉽게 약속할 수 없다며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최대한 저를 다독이며 감싸 안아 주었고 말을 아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의 인생을 구해준 이 남자. 만일 그날 제가 납치 차량에 던져지던 그 순간 그가 마치 운명처럼 나타나지 않았고 그렇게 제가 어디론가 끌려갔다면 정말 어떤 일을 당했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 돋게 끔찍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공포스러워 너무너무 무섭고 이런 상상의 끝은 항상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미국은 범죄에 있어서는 늘 죽음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기에 일상 전반에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긴장감과 경계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남자를 기적과도 같이 만나고 알게 되었는데 세상 멋지고 든든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니 머릿속에 그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남편과 만나기 전으로 시간을 돌려 한국으로 이 남자를 찾아가 연을 맺고 싶다는 엄마로서 미안하고 부끄럽지만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상상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결국 재준 씨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생각과 상상을 하며 지냈는데 그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거대해서 그립고 보고 싶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삶의 의욕도 없이 지낸 것 같습니다.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만남과 이별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늘 먼저 떠나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연애든 비즈니스든 친구 관계든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누군가가 바로 제 곁에서 저를 두고 떠난 상황에 마주했는데 그 떠난 사람의 빈자리에 맺혀있는 그리움의 깊이가 이토록 깊고 크며 가슴에 사무치게 그리운 감정이 마음을 이토록 울린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 사람과 그 인연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이 저를 다시 깨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있다간 평생을 후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에게 연락 없이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아이와 함께 무작정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담이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놀랐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첨단 시설로 무장한 공항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망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자동 시스템으로 완벽히 구축한 산업 기반 시설, 그리고 재준 씨를 통해 이해했던 사실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니 새삼 한국이란 나라가 멋지고 크게 느껴졌습니다. 총기 사용이 금지된 나라답게 치안에 있어서 아무런 걱정이 없는 나라. 도시계획과 정비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 생활하고 사는데 너무나 편리한 나라. 버스 전용 차선과 같은 획기적인 교통 시스템, 그리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메트로 철도라인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울리며 숨쉬고 있는 한국만의 건축 양식과 역사적 문화의 미. 전 세계인들 중 한국인에게만 있는 특유의 깊은 정과 배려 그리고 의리. 말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숙박지에 도착해 재준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정말 크게 놀랐는데 연락한 당일 단숨에 제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미국에 있을 당시에는 사실 딸아이에게 그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기에 한국에서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딸아이는 성격이 매우 밝고 부침성이 좋으며 이해심이 많기에 재준 씨와 친해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고 금세 서로의 어색함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재준 씨도 생각보다 더 제 딸아이를 이뻐하고 잘 보듬어 주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그가 시간이 될 때마다 한국의 주요 명소나 관광지를 구경하고 데이트도 하며 정말 꿈같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이가 워낙 재준 씨랑 잘 붙어 있고
그도 아이를 너무 사랑해주고 아껴줘서 그랬는지 그를 보면서 마치 딸아이의 아빠인 듯한 착각을 하기도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재준 씨를 원하고 있기에 이상적인 모습을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한국에 머무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한국을 듬뿍 만끽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의 마지막 발걸음을 생각해보면 공항에서 그와 헤어지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출국 게이트를 지나고 그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져가는데 다신 그를 볼 수 없을 것만 같아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딸아이를 껴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서기 전 그의 붉은 눈시울과 사랑한다는 마지막 한마디에 아직도 가슴이 시리도록 저립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꿈 같은 시간을 깨기 싫었고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 그에게 앞으로의 우리의 만남에 대한 어려운 얘기를 꺼내거나 대화를 해보지 않았는데 돌아온 후 너무 후회돼서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재준 씨가 연락 와서 한국으로 올 생각이 없는지 물어보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물었고 그도 저와 딸아이가 떠난 후 한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잠을 이루기도 너무 힘들었다고 하며 스스로 질문도 많이 하고 생각을 정리해보니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답니다. 저는 제 눈앞에서 청혼을 받은 듯 날아가게 기뻤고 감격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함께 살자고 했고 저는 바로 확답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와 함께 한국에 왔고 그와 결혼해서 지금은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왜 네 식구냐고요? 얼마 전 제가 그토록 바라던 재준 씨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이죠. 그날 저의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그의 표정과 몸짓, 그리고 목소리의 떨림과 음성까지 아주 작은 공기의 흐름까지도 세세하게 기억합니다. 그가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이 다시 떠올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요. 참, 저는 지금 한국어 공부가 필요해서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국제학교 어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저도 한글을 배우고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제 평생의 반려자이자 생명을 구해준 그를 만난 것이 엄청난 기적이었기에 그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며 기억을 기록하며 남기고 싶었고 덕분에 이렇게 멋지고 살기 좋은 한국에서 기적처럼 제2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에 이런 소중한 한국과 제가 경험한 사연을 알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정말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한국분들을 많이 알게 되어 요즘 다시 인생을 재정의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나 살맛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감사한 마음이 사회적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살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하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듣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런 감동이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